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문턱에 섰습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순환하며 우리에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선사합니다. 이 입추를 기점으로 약 한 달간 양력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의 삶에는 갑신월이라는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갑신이라는 두 글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인 갑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나무의 기상, 즉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반면 땅의 기운인 신은 잘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 즉 결실과 정리, 때로는 압력과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강인한 생명력과 서늘한 숙살의 기운이 만나는 갑신월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지혜롭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예로부터 동양 철학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태어난 날의 하늘 기운, 즉 일간을 기준으로 이 갑신월의 흐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께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기운과 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갑목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일간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자신과 같은 거대한 나무를 만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땅에서는 자신을 재련하는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 즉 편관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치 숲속의 두 거목이 서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 주변 동료나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처럼 권위를 가진 존재로부터 오는 통제나 압력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섣불리 앞으로 나서서 리더를 자처하거나 해결사 역할을 하려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뽐내기보다는 겸손하게, 이끌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소통은 구두 약속이 아닌 이메일이나 문서처럼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혹여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더라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는 불필요한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은 일에 굳이 나서서 짐을 짊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태어난 계절에 따라 그 양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봄, 즉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갑목은 이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갑신월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기 어려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 있으니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이끌려 하기보다 능력 있는 외부의 리더나 조력자와 손을 잡는 것이 갑신월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름, 즉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갑목은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날카로운 금의 기운이 들어오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열기를 식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냉수마찰을 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평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즉 신월, 6월, 술월에 태어난 갑목은 이미 단단한 땅과 서늘한 기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갑신월을 맞이하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더욱 심해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허탈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인간관계, 해도 안 되는 일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먼저 거리를 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 즉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난 갑목은 차가운 물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금의 기운이 더해지니 쉽게 피로가 쌓이고 감정 배출이 어려워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극복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그것이 어렵다면 밝은 조명 아래 머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따뜻한 차로 몸을 데우고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부드러운 풀과 꽃에 비유되는 을목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자신을 휘감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 즉 겁재를 만나고 땅에서는 자신을 바르게 다듬어주는 틀, 즉 정관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가 많아져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변수에 흔들려 원칙을 벗어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나 계약, 사람들과의 약속은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번 달의 핵심적인 개운법은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서랍 속, 집안의 청소 상태는 물론 스마트폰과 컴퓨터 바탕화면의 폴더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의 정리는 복잡한 마음과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을목은 본래 언변이 뛰어나지만 이번 달만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 태어난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에너지가 넘칩니다. 갑신월의 적절한 자극은 이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각에만 그치던 일들을 실천에 옮기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소액으로 투자 상품을 운용해보거나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사서 주말마다 타는 습관을 들이거나 단기 적금에 도전해보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건조하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갑신월의 결단력 있는 금기운은 그동안 질질 끌어오던 문제나 끊어내지 못했던 관계를 정리할 최적의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키고 할까 말까 망설이던 일이 있다면 과감히 실행에 옮기십시오. 해보고 후회하라는 말이 이번 달 여름생 을목에게는 최고의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을목은 이미 단단한 땅에서 자라낼 실이 있습니다. 갑신월의 정관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틀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기회를 얻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주목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깔끔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틀과 압박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성장통과 같은 환경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땅의 기운, 즉 토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거친 운동이 아니더라도 공원에서 맨발로 흙을 밟거나 하루 10분, 2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개운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병화일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같은 병화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인의 기운을, 땅에서는 큰 재물을 의미하는 편재의 기운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내가 하고 싶은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 사이의 괴리감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큰돈이 필요하다거나 가고 싶은 회사가 너무 멀어 이사를 가려면 무리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처럼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열쇠는 현실적인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 나가는 돈을 어떻게 줄이고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달만큼은 가계부를 쓰거나 금융 어플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비 패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불분명한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충동 구매를 경계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병화는 감성적이고 생각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갑신월에는 생각에만 그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막연히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와 같이 목표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계획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병화는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분들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편재의 기운이 만나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과소비, 특히 온라인 쇼핑에서의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 신용카드 내역서를 자주 확인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병화는 열기가 약해지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갑신월의 강한 금기운은 이들을 매우 현실적이고 손익계산에 밝게 만듭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남는가를 냉철하게 따지게 됩니다.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해볼 만합니다.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잊고 있던 돈을 찾아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얼어붙은 땅을 비추는 약한 태양과 같습니다. 갑신월을 맞아 현실의 벽을 더욱 크게 느끼며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평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SNS를 통해 필요한 기회를 알리는 등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정화일간입니다. 따스한 촛불이나 모닥불에 비유되는 정화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바른 지혜를 상징하는 정인을, 땅에서는 안정적인 재물을 뜻하는 정제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머릿속에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이득으로 연결하는 힘은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생각만 하기보다 일단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운의 핵심은 보이는 것에만 돈을 쓰는 것입니다. 형태가 없는 서비스나 막연한 가능성에 투자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에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몇 퍼센트를 쓸지 정확하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순간적인 동정심이나 연민에 이끌려 계획에 없던 큰돈을 지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정화는 생명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힘은 강하지만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쏟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설령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 몰입하고 배우는 것 자체로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그저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정화는 불의 에너지가 매우 강해 기분에 따른
충동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서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큰돈이 드는 일이라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려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열기가 약한 만큼 결과와 실적에 민감해집니다. 갑신어를 맞아 과정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 서류, 계약서, 컴퓨터 파일 등을 언제든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추운 환경에서 태어난 촛불과 같아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갑신월의 환경은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 오히려 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정체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잠을 푹 자고 명상이나 편안한 목욕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일상의 평온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무토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대하고 듬직한 산에 비유되는 무토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자신을 강하게 통제하는 편관을, 땅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표출하는 식신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나의 창의적인 에너지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규범과 틀이 강하게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충돌을 슬기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일과 실무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개운법은 부지런한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요가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어학 강의를 듣는 등 스스로를 깨우는 빠듯한 일과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외부의 틀에 대한 반항심을 긍정적인 자기개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달만큼은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과신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무토는 부드러운 흙과 같아 주변의 기대와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여러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든 퇴근 후 잠시든 온전히 자신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기보다 고독 속에서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무토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에너지가 내부에 쌓여 배출이 잘 되지 않아 피로감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질 좋은 휴식입니다. 낮잠을 자는 것도 좋고 특히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하여 깊은 수면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무토는 원래부터 단단한 땅의 능력자들입니다. 갑신월의 식신 에너지는 이들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큰 성과를 내고 이를 상사나 주변에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마음껏 자랑하되 그로 인한 주변의 시기나 질투는 경계하며 인간관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무토는 얼어붙은 땅과 같습니다. 감정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두통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갑신월에는 이런 증상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따뜻함입니다. 집안의 커튼이나 침구 색깔을 따뜻한 계열로 바꾸거나 사무실 책상 위에 온기를 주는 작은 소품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퇴근 후 반신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경직된 위장과 마음을 함께 풀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토일간입니다. 촉촉한 논밭의 흙에 비유되는 기토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바른 틀을 의미하는 정관을, 땅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날카로운 표현력, 즉 상관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내면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말과 표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이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로 비판하기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적인 글이나 말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서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 이번 달만큼은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임수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대한 바다나 강물에 비유되는 임수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자신의 재능과 표현력을 의미하는 식신을, 땅에서는 깊은 생각과 지혜를 상징하는 편인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창의적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봄에 태어난 임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창의력이 빛을 발합니다. 갑자기 글이 잘 써지거나 기발한 콘텐츠 기획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소설가, 만화가, 유튜버, 기획자, 개발자 등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운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습한 기운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창작의 욕구는 넘치지만 마음이 앞서 시선이 분산되고 여러 정보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보의 입력 통로를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사용을 줄이고 검증된 사이트나 도서관의 책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임수는 자신의 생각을 돈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입니다. 갑신월은 그 능력을 발휘하여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오랫동안 구상해온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파일과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중요한 계약은 미루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임수는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력을 타고났습니다. 갑신월은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자신의 깊은 내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에 비유되는 개수는 영민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예리한 표현력을 의미하는 상관을, 땅에서는 바른 학문과 수용을 뜻하는 정인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과부하에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들어오는 정보를 잘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제공하는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컴퓨터 파일이나 서류를 디테일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운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한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장소는 피하고 조용히 글을 쓰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자신의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피곤해서 무표정으로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이를 냉정하거나 화가 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한 후에 입을 여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개수는 부드럽지만 내면의 불안정함을 안고 있습니다. 갑신월에는 환경과의 충돌로 그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니 명상이나 요가, 잔잔한 음악 감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습한 기운이 과해져 체력이 쉽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만큼은 다이어트보다 든든하게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나 탄수화물 등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여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휴식도 몰아서 취하기보다 중간중간 짧게라도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개수는 냉철한 직관력과 영민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갑신월은 외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최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승진 시험이나 논문 발표 등을 앞두고 있다면 최고의 시기를 만난 셈이니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태어난 개수는 차가운 환경에서 태어나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갑신월에는 이런 성향이 왜곡되어 감정 전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고 차가운 공간보다는 따뜻한 공간에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응하려 애쓰기보다 기존에 알던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갑신월은 땅으로 들어오는 원숭이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다가올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항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명리학은 미래를 단정하는 예언이 아니라 다가올 계절의 날씨를 알려주는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우산을 준비하고 때로는 따뜻한 외투를 챙기며 매 순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8월이 지혜와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문턱에 섰습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순환하며 우리에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선사합니다. 이 입추를 기점으로 약 한 달간 양력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의 삶에는 갑신월이라는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갑신이라는 두 글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인 갑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나무의 기상, 즉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반면 땅의 기운인 신은 잘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 즉 결실과 정리, 때로는 압력과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강인한 생명력과 서늘한 숙살의 기운이 만나는 갑신월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지혜롭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예로부터 동양 철학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태어난 날의 하늘 기운, 즉 일간을 기준으로 이 갑신월의 흐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께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기운과 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갑목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일간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자신과 같은 거대한 나무를 만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땅에서는 자신을 재련하는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
즉 평관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치 숲속의 두 거목이 서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 주변 동료나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처럼 권위를 가진 존재로부터 오는 통제나 압력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섣불리 앞으로 나서서 리더를 자처하거나 해결사 역할을 하려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뽐내기보다는 겸손하게, 이끌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소통은 구두 약속이 아닌 이메일이나 문서처럼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혹여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더라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는 불필요한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은 일에 굳이 나서서 짐을 짊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태어난 계절에 따라 그 양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봄, 즉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갑목은 이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갑신월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기 어려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 있으니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이끌려 하기보다 능력 있는 외부의 리더나 조력자와 손을 잡는 것이 갑신월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름, 즉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갑목은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날카로운 금의 기운이 들어오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열기를 식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냉수마찰을 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평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즉 신월, 6월, 술월에 태어난 갑목은 이미 단단한 땅과 서늘한 기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갑신월을 맞이하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더욱 심해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허탈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인간관계, 해도 안 되는 일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먼저 거리를 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 즉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난 갑목은 차가운 물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금의 기운이 더해지니 쉽게 피로가 쌓이고 감정 배출이 어려워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극복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그것이 어렵다면 밝은 조명 아래 머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따뜻한 차로 몸을 데우고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부드러운 풀과 꽃에 비유되는 을목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자신을 휘감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 즉 겁재를 만나고 땅에서는 자신을 바르게 다듬어주는 틀, 즉 정관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가 많아져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변수에 흔들려 원칙을 벗어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나 계약, 사람들과의 약속은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번 달의 핵심적인 개운법은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서랍 속, 집안의 청소 상태는 물론 스마트폰과 컴퓨터 바탕화면의 폴더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의 정리는 복잡한 마음과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을목은 본래 언변이 뛰어나지만 이번 달만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 태어난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에너지가 넘칩니다. 갑신월의 적절한 자극은 이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각에만 그치던 일들을 실천에 옮기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소액으로 투자 상품을 운용해보거나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사서 주말마다 타는 습관을 들이거나 단기 적금에 도전해보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건조하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갑신월의 결단력 있는 금기운은 그동안 질질 끌어오던 문제나 끊어내지 못했던 관계를 정리할 최적의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키고 할까 말까 망설이던 일이 있다면 과감히 실행에 옮기십시오. 해보고 후회하라는 말이 이번 달 여름생 을목에게는 최고의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을목은 이미 단단한 땅에서 자라낼 실이 있습니다. 갑신월의 정관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틀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기회를 얻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주목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깔끔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틀과 압박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성장통과 같은 환경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땅의 기운, 즉 토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거친 운동이 아니더라도 공원에서 맨발로 흙을 밟거나 하루 10분, 2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개운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병화일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같은 병화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인의 기운을, 땅에서는 큰 재물을 의미하는 편재의 기운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내가 하고 싶은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 사이의 괴리감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큰돈이 필요하다거나 가고 싶은 회사가 너무 멀어 이사를 가려면 무리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처럼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열쇠는 현실적인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 나가는 돈을 어떻게 줄이고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달만큼은 가계부를 쓰거나 금융 어플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비 패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불분명한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충동 구매를 경계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병화는 감성적이고 생각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갑신월에는 생각에만 그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막연히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와 같이 목표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계획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병화는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분들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편재의 기운이 만나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과소비, 특히 온라인 쇼핑에서의 충동구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 신용카드 내역서를 자주 확인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병화는 열기가 약해지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갑신월의 강한 금기운은 이들을 매우 현실적이고 손익계산에 밝게 만듭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남는가를 냉철하게 따지게 됩니다.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해볼 만합니다.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잊고 있던 돈을 찾아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얼어붙은 땅을 비추는 약한 태양과 같습니다. 갑신어를 맞아 현실의 벽을 더욱 크게 느끼며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평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SNS를 통해 필요한 기회를 알리는 등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정화일간입니다. 따스한 촛불이나 모닥불에 비유되는 정화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바른 지혜를 상징하는 정인을, 땅에서는 안정적인 재물을 뜻하는 정제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머릿속에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이득으로 연결하는 힘은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생각만 하기보다 일단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운의 핵심은 보이는 것에만 돈을 쓰는 것입니다. 형태가 없는 서비스나 막연한 가능성에 투자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에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몇 %를 쓸지 정확하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순간적인 동정심이나 연민에 이끌려 계획에 없던 큰돈을 지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정화는 생명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힘은 강하지만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쏟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설령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 몰입하고 배우는 것 자체로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그저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정화는 불의 에너지가 매우 강해 기분에 따른 충동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서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큰돈이 드는 일이라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려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열기가 약한 만큼 결과와 실적에 민감해집니다. 갑신월을 맞아 과정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 서류, 계약서, 컴퓨터 파일 등을 언제든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추운 환경에서 태어난 촛불과 같아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갑신월의 환경은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 오히려 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정체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잠을 푹 자고 명상이나 편안한 목욕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일상의 평온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무토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대하고 듬직한 산에 비유되는 무토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자신을 강하게 통제하는 편관을, 땅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표출하는 식신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나의 창의적인 에너지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규범과 틀이 강하게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충돌을 슬기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일과 실무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개운법은 부지런한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요가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어학 강의를 듣는 등 스스로를 깨우는 빠듯한 일과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외부의 틀에 대한 반항심을 긍정적인 자기개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달만큼은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과신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무토는 부드러운 흙과 같아 주변의 기대와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여러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든 퇴근 후 잠시든 온전히 자신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기보다 고독 속에서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무토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에너지가 내부에 쌓여 배출이 잘 되지 않아 피로감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질 좋은 휴식입니다. 낮잠을 자는 것도 좋고 특히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하여 깊은 수면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무토는 원래부터 단단한 땅의 능력자들입니다. 갑신월의 식신 에너지는 이들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큰 성과를 내고 이를 상사나 주변에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마음껏 자랑하되 그로 인한 주변의 시기나 질투는 경계하며 인간관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무토는 얼어붙은 땅과 같습니다. 감정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두통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갑신월에는 이런 증상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따뜻함입니다. 집안의 커튼이나 침구 색깔을 따뜻한 계열로 바꾸거나 사무실 책상 위에 온기를 주는 작은 소품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퇴근 후 반신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경직된 위장과 마음을 함께 풀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토일간입니다. 촉촉한 논밭의 흙에 비유되는 기토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바른 틀을 의미하는 정관을, 땅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날카로운 표현력, 즉 상관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내면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말과 표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이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로 비판하기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적인 글이나 말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서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 이번 달만큼은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임수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대한 바다나 강물에 비유되는 임수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자신의 재능과 표현력을 의미하는 식신을, 땅에서는 깊은 생각과 지혜를 상징하는 편인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창의적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봄에 태어난 임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창의력이 빛을 발합니다. 갑자기 글이 잘 써지거나 기발한 콘텐츠 기획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소설가, 만화가, 유튜버, 기획자, 개발자 등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운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습한 기운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창작의 욕구는 넘치지만 마음이 앞서 시선이 분산되고 여러 정보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보의 입력 통로를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사용을 줄이고 검증된 사이트나 도서관의 책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임수는 자신의 생각을 돈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입니다. 갑신월은 그 능력을 발휘하여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오랫동안 구상해온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파일과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중요한 계약은 미루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임수는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력을 타고났습니다. 갑신월은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자신의 깊은 내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에 비유되는 개수는 영민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예리한 표현력을 의미하는 상관을, 땅에서는 바른 학문과 수용을 뜻하는 정인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과부하에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들어오는 정보를 잘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제공하는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컴퓨터 파일이나 서류를 디테일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운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한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장소는 피하고 조용히 글을 쓰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자신의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피곤해서 무표정으로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이를 냉정하거나 화가 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한 후에 입을 여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개수는 부드럽지만 내면의 불안정함을 안고 있습니다. 갑신월에는 환경과의 충돌로 그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니 명상이나 요가, 잔잔한 음악 감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습한 기운이 과해져 체력이 쉽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만큼은 다이어트보다 든든하게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나 탄수화물 등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여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휴식도 몰아서 취하기보다 중간중간 짧게라도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개수는 냉철한 직관력과 영민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갑신월은 외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최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승진 시험이나 논문 발표 등을 앞두고 있다면 최고의 시기를 만난 셈이니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태어난 개수는 차가운 환경에서 태어나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갑신월에는 이런 성향이 왜곡되어 감정 전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고 차가운 공간보다는 따뜻한 공간에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응하려 애쓰기보다 기존에 알던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갑신월은 땅으로 들어오는 원숭이 신금의 날카로운 기운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다가올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항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명리학은 미래를 단정하는 예언이 아니라 다가올 계절의 날씨를 알려주는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우산을 준비하고 때로는 따뜻한 외투를 챙기며 매 순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8월이 지혜와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문턱에 섰습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순환하며 우리에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선사합니다. 이 입추를 기점으로 약 한 달간 양력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의 삶에는 갑신월이라는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갑신이라는 두 글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인 갑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나무의 기상, 즉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반면 땅의 기운인 신은 잘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 즉 결실과 정리, 때로는 압력과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강인한 생명력과 서늘한 숙살의 기운이 만나는 갑신월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지혜롭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예로부터 동양 철학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태어난 날의 하늘 기운, 즉 일간을 기준으로 이 갑신월의 흐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께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기운과 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갑목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일간에게 갑신월은 하늘에서는 자신과 같은 거대한 나무를 만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땅에서는 자신을 재련하는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 즉 편관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치 숲속의 두 거목이 서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 주변 동료나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처럼 권위를 가진 존재로부터 오는 통제나 압력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섣불리 앞으로 나서서 리더를 자처하거나 해결사 역할을 하려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뽐내기보다는 겸손하게, 이끌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소통은 구두 약속이 아닌 이메일이나 문서처럼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혹여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더라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는 불필요한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은 일에 굳이 나서서 짐을 짊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태어난 계절에 따라 그 양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봄, 즉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갑목은 이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갑신월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기 어려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 있으니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이끌려 하기보다 능력 있는 외부의 리더나 조력자와 손을 잡는 것이 갑신월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름, 즉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갑목은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날카로운 금의 기운이 들어오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열기를 식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냉수마찰을 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평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